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운 오후였습니다. 이명수는 빨랫줄에서 손수건을 떼어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74살의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그녀는 평생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생선 장사를 나갈 때도 아들 민수를 키울 때도 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빨래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서던 명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시선이 장롱 쪽으로 갔습니다. 장롱 문틈 사이로 하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명수는 빨래를 옆 의자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더 컸습니다. 종이를 잡아당기자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명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엔 25살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옆엔 30살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어색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결혼 직후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단 한 장의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명수는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진은 분명 자신의 서랍 깊은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 장롱 속에 있는 겁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영이가 내 방을 뒤진 건가? 왜? 무슨 이유로? 명수는 사진을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사진 모서리를 비쳤습니다. 낡은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조금씩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명수는 재빨리 사진을 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밥을 먹으며 회사 얘기를 했지만 명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반찬을 덜어주며 몇 번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세요? 명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니? 너 내 방 들어갔지?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명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흑백 사진이 밥그릇 옆에 놓였습니다. 이게 내 장롱에 있더라. 왜 내 사진을 가져간 거니? 어머니, 그건? 내가 물어봤어. 왜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갔어? 명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지영이 말 좀 들어봐. 너는 가만히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을 뒤지는 게 말이 되니? 식탁 위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건 설명은 필요 없어. 내 물건 손대지 마. 알았지? 명수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지영을 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요즘 예민하셔.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놓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영이 출근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엔 먼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25살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옆엔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왜 가져갔을까? 명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사진을 가져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이 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낡은 흑백 사진일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수는 거실을 지나다 며느리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문고리로 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안 돼. 내가 뭐 하는 거야? 명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은 점점 커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지영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대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명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흘렀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명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그 말은 다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명순과 지영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 거실에서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애를 태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지영이한테 한마디만 해줘. 제발. 난 할 말 없어. 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수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영이 장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영은 무언가를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명순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수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전화했습니다. 식탁엔 명순과 지영 둘뿐이었습니다. 국 끓는 소리만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지영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명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명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 아까 방에서 뭐 하고 있었니?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셨어요? 어머니? 우연히. 지영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영아, 밥 먹고 있어? 분위기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손놀림도 기억났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명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방문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안 돼. 아직은. 명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대문 밖에서 우편 배달부가 소포를 건넸습니다. 이명수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택배 왔습니다. 소포는 작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명수는 소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고 뜯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명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께 이건 제가 준비하던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머니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명수는 사진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자신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1973년 4월 시장 앞 사진관에서 어머니 25살. 두 번째 사진은 시장 풍경이었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다니셨던 중앙시장. 아버님이 생선 장사하셨던 곳. 세 번째는 낡은 한옥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시집 오셨던 집. 지금은 없어졌지만 명순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추억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뒷장이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하셨지요. 민수 오빠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추억을 모아드리면 어떨까? 옛날 사진을 보시면 기억이 돌아오실까? 그래서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사진을 가져간 건 죄송합니다. 복사해서 돌려드리려 했는데 오해를 사고 말았네요. 명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한테 뭐라 그랬니? 그날 저녁 지영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명순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니? 명수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내가 또 의심했구나. 내 마음도 모르고.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야 했어. 왜 그랬는지.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현관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지영이 먼저 명순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명수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명수는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영아, 이거 언제 다 모은 거니? 한두 달 걸렸어요. 옛날 사진관도 찾아가고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여쭤봤어요. 민수가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와, 엄마 진짜 젊으시다. 이때 25이야? 그래. 내 아빠 만났을 때지. 명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옛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 시장 골목에서 얘 아빠가 매일 생선 팔았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지영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제가 적을게요. 명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왜 그러니? 어머니 목소리로 녹음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까먹으셔도 이 목소리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명수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진짜 잘하지? 그러게. 내가 복 받았어.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수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은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지영이 하품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또 들려주세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명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지영이 상자를 안고 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니? 고맙다. 진짜로. 지영도 웃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어머니? 그날 밤 명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옆엔 남편이 있었고 멀리 며느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명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칠순을 넘긴 지 벌써 몇 해째였지만 이번 생일은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지영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미역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가만히 계세요. 민수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어휴, 이 나이에 무슨 생일이람. 하지만 명순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지영이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리본이 예쁘게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게 있어요. 또 뭘 준비한 거니? 명수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엔 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명순 어머니의 이야기. 명수는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결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엔 지영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1973년 4월 12일. 이명순, 25의 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날. 다음 페이지엔 시장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남편과 함께 생선 장사를 나갔습니다. 손이 시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사진,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모두 명순이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 사진이 있었습니다. 명순과 지영이 마당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수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어머니와 저,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명수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민수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엄마, 지영아, 우리 행복하자.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있어요. 상자 안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테이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목소리예요. 지난 2달 동안 들려주신 이야기들, 제가 다 녹음했어요. 지영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명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 하지만 남편이 있었으니까 버텼어. 그 사람 손이 참 따뜻했거든. 명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남편이, 어린 아들이 보였습니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니? 나중에 내가 이 사람들 다 잊어버려도 이 목소리 들으면 기억날까? 네. 분명히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그거면 충분해. 밤이 깊었습니다. 민수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명순과 지영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보다 훨씬 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해. 지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명수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내 기억이구나. 어머니, 나중에 내가 다 잊어버려도 너는 나를 기억해 줄 거지? 당연하죠. 평생 기억할 거예요. 명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그거면 충분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수는 일찍 일어나 앨범을 펼쳤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진마다 추억이 살아났습니다. 지영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수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니? 오늘도 이야기 들려줄까? 아직 안 한 게 많거든. 지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노트 가져올게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명수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흘렀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명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언젠가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 앨범이 있으니까, 이 목소리가 있으니까. 명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정말로. 지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